예, 논의의 출발점 시작은 2019년 1월 17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사진 한 장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북한에 있는 선양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비롯해서 안부수 또 아태혁 회장과 또 북한 측 관계자 이렇게 해서 모임이 있었고 저 사진입니다 지금. 저 사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다. 특히 이제 대북 송금 500만 달러 얘기도 이제 저 자리에서 좀 이루어졌고요. 문제는 뭐냐면 저 자리가 끝난 뒤에 저녁 자리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하다가 이재명 대표를 바꿔줬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이제 하면서 통화를 해줬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에게 고맙다. 그 가로 안에 뭐가 고마운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야 될 500만 달러를 쌍방울 쪽에서 대신 대납해줘서 고맙다. 이제 이렇게 아마 이제 유추가 되고 그게 지금 이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공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 저녁 자리 6시에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 그 자리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이게 오늘 이제 저희가 꺼내야 될 주제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또 흘린 취재 자료에 의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날 재판받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해가지고 바꿔주고 그러겠습니까? 명색이 부지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완성도가 떨어지는 소설이라 잘 안 팔릴 거라고. 그런데 너무 잘 팔리고 있어요. 결국 국민들에 대한 기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신은 그날 재판이 있었고 대략 재판이 8시쯤 끝났으니까 지금 이 선양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연결해준 김성태와의 전화통화 내용 시간하고는 맞지가 않는다. 그 시간에 나는 재판받고 있었고 8시 무렵에 끝났다는데 검찰의 진술이 그러므로 소설이다.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김현정 대변인께서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정말 이화영 씨를 통해서 이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통화한 시각이 6시에서 8시로 특정할 수 있는 건지 그 시간에 이재명 대표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민주당 쪽의 주장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뭐 이재명 대표님은 그날 재판받는 날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확인이 예. 된 것이고 이화영 전 정확히 8시에 끝났어요, 재판은? 그 과정에서도 뭐 8시 무렵에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당시 언론 보도 예. 내용을 보고 예. 이제 기억을 떠올려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2시부터 8시까지 재판 받았다고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바꿔줬다고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정하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하죠. 예, 예. 통화 연결해준 적 없다라고 지금 4차례 통화했는데 3번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한 예. 번은 이태영 변호사 통해서 했다는 예. 건데 그 이화영 전 부지사랑 이태영 변호사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준 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도 없는 예. 거고. 저 사실은 이제 4번 예. 통화했다는 건 김성태 전 회장의 검찰 진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자꾸 이렇게 유동규와의 판박이처럼 이제 보이는 것이 유동규 씨도 1년 동안 재판받다가 구속에서 석방되면서 갑자기 자기 본인의 형량 낮추려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본인이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인데 본인 재판은 신경 안 쓰고 온통 언론 인터뷰 통해서 이재명 대표만 연관성만 자꾸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대단히 이상한 방식이잖아요. 예. 근데 김성태 전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태국에서 체포돼서 귀국될 때 변호사비 대납권을 가장 이슈화시켜서 그 국내로 이제 송환되는 과정들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권은 영장에 적시도 못하고 공소장에 적시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 범죄 혐의자의 그런 바뀐 진술만을 가지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랑 엮으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참 지금 검찰에서 왜 이렇게 유동규랑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말만 저렇게 신주단지처럼 믿고 있는지를 되묻고 싶어요.
되물어 보겠습니다. 뭐 검사는 아니지만 예. 아니 뭐 변호사 증거가 출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 변호사님. 증거가. 네네. 지금 이화영 그다음에 지금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알리바이까지 제시했어요. 그날 난 재판받고 있었다. 내가 김성태랑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정하고 있고 이화영 지사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계자들은 또 부정을 하고 있어요. 전화 통화 연결해 준 적 없다. 근데 왜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말만 믿고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냐? 저는 이런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그 해명을 해야 돼요. 뭐 검사 독재 이런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설 선언적인 얘기고. 소설 쓴다 이런 이야기도 아무런 예. 의미가 없고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1월 17일 날 예. 성남 지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그 재판을 받은 게 맞아요. 예. 그다음에 재판 시간도 2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재판은 6시면 끝나거든요. 예. 아니 그 판사들 퇴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제 법원 옆에 이렇게 밑에 직원들도 있는데 다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있을 때 원래는 6시까지 다 끝내는데 그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인터넷에 뜬 걸 보니까 그날 증인이 3명이 나왔어요. 예. 증인 3명 나오면은 늦게까지 할 수도 있겠다. 밤 8시까지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알리바이는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화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 피의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구속된 상황이니까 핸드폰 저도 재판할 때 들고 가거든요. 잘못하면 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좀 이따가 전화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재판 그다음에 중이었다라고 전화가 불가한 건 아니다. 2시부터 8시까지니까 예. 그 중간에 휴정 시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재판하는 동안에는 핸드폰 하면 안 되죠. 예. 근데 뭐 판사가 2시부터 8시까지면 6시간 동안 예. 주구장창 화장실도 안 가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 중간에 무렵에? 뭐 예. 10분 쉽시다 뭐 15분 쉽시다 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리바이는 되는데 전화를 못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반드시 맞는 건 아니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니 재판이 그날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날 재판을 전화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재판이 1월 달에 이 재판이 12월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사건 이재명 그 시장의 재판이 1월 10일, 14일, 17일, 24일 4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재판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못 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오히려 그날 그 북한 사람들 막 뭐 언론에 의하면 뭐 화냈다 어쨌다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 시간 아니면은 이재명 그 시장한테 이재명 지사한테 그 전화를 갖다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때 그 형사 재판을 공판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화 연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김현정 대변인 말씀하셨지만은 증거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그 김성태가 자기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화영 부지사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반드시 거짓말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거짓말을 갖다가 하느냐? 그건 뭐 하나님만이 알 수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쨌든지 간에 그 판결을 갖다가 판단을 하느냐? 그거는 저 판사가 하는 판사가 거기 할 때문에. 것이다. 그러니까 하는 증거 것이다. 능력이 있다고 단정하시면 안 되죠. 아니 증거 능력은 있는 거예요. 아니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고 아니, 이화영 전원이지 않습니까? 김성태 전 아니,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있다. 이 제가 뜻이죠. 봤을 때 예.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증거 능력하고 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있는 자격이란 뜻인데 이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증거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하는 건데 예. 김성태가 뭐 누가 이렇다라고 말을 전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김성태 예. 회장은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전화를 했다.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 당연히 있고 증명력이 어느 것 쪽에 더 있는 것이냐는 그건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근데 그렇죠.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귀국할 때 통화한 적 없고 이재명 대표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네. 그 진술을 바꾼 거잖아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 측면에서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증명력이 있다고 보는 것보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명력이 없는 쪽으로 해석하는 알겠습니다. 아니요, 것이 근데 이제 일반적인 한 말씀만 더 하면 그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는 대변인이나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판사가 판단할 문제이고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김성태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피의자이고 피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진술을 알겠습니다. 자주 바꿨기 때문에 증명력 측면에서는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알겠습니다.
김현정 대표님은 이화영 지사의 말을 더 믿고 싶어하고 지금 이제 정혁진 변호사는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 능력이 충분히 있다. 법정에서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열기가 뜨거운데 주제를 옮기려니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예.